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5. 제2형 문제풀이. 우리는 수많은 시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험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행복 전형사 자격시험입니다. 빼곡하게 가득 찬 저의 고객 명단 속 수많은 기억 속에 위기에서 벗어나 밝은 얼굴로 커피향을 나누었던 따스한 기억들이 변함없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밝은 얼굴, 커피향을 만들고 싶습니다. 웃음 가득, 믿음 가득, KB손해보험 최강 안양지점입니다. 행복 전령사 입문의 용기를 내주신 여러분께 안양지점장 김정용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요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자격시험 범위는 1번에서 33번까지이며 제3보험의 자격시험 범위는 18번에서 50번까지입니다. 시험 문제 출제 방식은 손해보험 1번에서 17번까지, 공통문제 18번에서 33번까지, 제3보험은 34번에서 50번까지 출제됩니다. 지금부터 제2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5. 제2형 문제풀이. 1.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 손해가 아닌 것은 1. 손해방지비용. 2. 임시생활비용. 3. 뼈분보존비용. 4. 잔존물 제거비용. 정답은 2. 임시생활비용. 1번 문제 해설입니다. 화재보험의 비용 손해는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뼈분보존비용, 손해방지비용, 기타 협력비용 손해를 보상합니다. 2.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의 합계액은 예시, 보험가입 금액 1억 원, 전부보험, 재산손해액 8천만원, 잔존물 제거비용 2천만원, 잔존물 보존비용 500만원. 1. 9,300만원. 2. 9,500만원. 3. 1억 원. 4. 1억 500만원. 정답은 1. 9,300만원. 2번 문제 해설입니다. 전부보험이므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전액 지급합니다. 8천만원의 재산손해액 더하기 800만원. 800만원은 잔존물 제거비용으로 재산손해액의 10%입니다. 더하기 500만원. 500만원은 잔존물 보존비용입니다. 총 합계는 9,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 화재보험에서 사용되는 특별약관이 아닌 것은 1.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 2. 군해폭발 위험담보 특별약관. 3. 기업휴지 손해담보 특별약관. 4. 휴대품 손해 특별약관. 정답은 4. 휴대품 손해 특별약관. 3번 문제 해설입니다. 특별약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난 위험, 군해폭발 위험, 풍수재 위험, 전기 위험, 기업휴지 손해, 신체 손해 배상 책임으로 구성됩니다. 4. 다음 중 가스배상 책임보험의 대인 배상,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보기. 기업, 사망보험금. 니은, 후유장애 보험금. 디귿, 의료비 보험금. 미에, 휴업보험금 1. 기업. 니은, 디귿 2. 기업. 니은, 미에, 3. 기업. 디귿 미에, 4. 기업. 니은, 디귿 미에. 정답은 1. 기업. 니은, 디귿. 4번 문제 해설입니다. 대인배상은 사망, 후유장애, 부상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5. 동산종합보험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 차량의 충돌. 2. 화재. 3. 도난. 4. 파손. 정답은 1. 차량의 충돌. 5번 문제 해설입니다.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도난, 폭발, 잡위험이 있습니다. 이어폰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 특별 계정으로 운용되지 않는 보험 종목은 1. 장기손해보험. 2. 퇴직연금보험. 3. 연금저축보험. 4. 자동차보험. 정답은 4. 자동차보험. 6번 문제 해설입니다. 특별계정 운용상품은 개인연금의 연금저축,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장기손해보험이 있습니다. 7. 청구권 소멸시효가 다른 하나는 1. 보험료 반환 청구권. 2. 보험료 청구권. 3. 보험금 청구권. 4. 응급금 반환 청구권. 정답은 2. 보험료 청구권. 7번 문제 해설입니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명목과 기한은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이 3년이며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은 2년입니다. 8. 장기 손해보험의 환급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계약자 등의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정이율의 50%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3. 중도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 만기일까지는 평균 공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4. 만기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1%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정답은 2. 해지환급금 지급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예정이율의 50%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8번 문제 해설입니다. 해지환급금 지급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이 아닌 평균 공시이율 50% 적용됩니다. 9. 연금저축보험의 법률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득세법 시행령 2. 조세특례 제한법 3. 보험업법 4. 보험계약법 정답은 1. 소득세법 시행령 9번 문제 해설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률상 근거가 됩니다. 10.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중 맞는 것은 1. 기과세 2. 80세 이후 4% 3. 70세 이전 5% 4. 60세 이전 15% 정답은 3. 70세 이전 5% 10번 문제 해설입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 이전은 5%, 80세 이전은 4%이며 80세 이후에는 3%가 적용됩니다. 11.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2. 확정기여형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3.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4. 확정기여형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정답은 3. 확정기여형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2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 시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가입에 특례가 적용된다. 정답은 3. 피해자의 생명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뇌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2번은 사망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하나여 운행하는 자동차 4. 타이어식 기중기 정답은 3.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하나여 운행하는 자동차 13번 문제 해설입니다. 도로교통법 21호에 지정된 차량으로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하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로 지정되었습니다. 14. 자동차 보험의 차종 구분 중 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승용자동차에는 법정 승차 정원이 6인 이하 자동차만 해당된다. 2. 전기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는 승차 정원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된다. 3. 전기자동차가 아닌 소형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이다. 4. 전기자동차가 아닌 중형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자동차이다. 정답은 4. 전기자동차가 아닌 중형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자동차이다. 14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다인승의 10인승 이하 차량도 있습니다. 2번은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분되며 전기 자동차는 차량 크기로 구별됩니다. 3번은 전기 자동차가 아닌 소형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1600cc 이하 차량입니다. 15. 자동차 보험 부상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구조수색비는 사회통념상 필요타당한 실비를 인정한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7세 미만의 자는 최대 60일 한도로 실제 입원 기간 동안 간병비를 지급한다. 3. 유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4. 기타 손해배상금의 경우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통원 일수에 대해 1일당 8,000원을 인정한다. 정답은 3. 유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 외 80%의 해당액을 지급한다. 15번 문제 해설입니다.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16.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대인배상에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는 보상한다. 2. 자기신체 사고에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3. 대물배상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 제도가 없다. 4.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1. 대인배상에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는 보상한다.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과실상계는 대인배상원, 2. 대물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적용하므로 자기 신체 사고는 제외됩니다. 3번은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4번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17. 교통사고 과실 분쟁 시 과실 비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실 비율 산정 시 한쪽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높이면 다른 한쪽의 비율이 낮아져서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2. 피해자의 과실이란 약한 부주의라는 의미인데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 분쟁이 발생한다. 3.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 모든 보험사가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4. 과실 비율 인정 기준으로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례를 참작하여 적용한다. 정답은 3.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어 모든 보험사가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17번 문제 해설입니다.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은 참고 기준에 해당하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18.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1. 보험대리점은 계약 체결 권이 없으나 고지 의무 수령권은 있다. 2.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수 있다. 3.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4.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정답은 3.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18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보험대리점은 계약 체결권과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습니다. 2번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 체결 중개 업무를 합니다. 4번은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19.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재화의 판매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하는 재화와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 대리점을 말한다. 2. 보험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손해보험 대리점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3. 20시간의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생명보험 대리점 중에도 간단손해보험 대리점이 있다. 정답은 1. 재화의 판매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판매하는 재화와 관련 있는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손해보험 대리점을 말한다. 19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보험연수원 주관의 보험대리점 시험 합격 요건을 면제합니다.
3번은 20시간이 아닌 8시간 이상 등록 교육 이수 시 등록 가능합니다. 4번은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0. 보험 설계 전문가로서의 직업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한다. 2. 보험인으로서 사회보장에 숭고한 사명을 다한다. 3. 전문 금융인으로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쓴다. 4.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 정답은 1. 고객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 정보를 동료와 공유한다. 20번 문제 해설입니다. 고객 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정보 공유는 금지 사항에 해당됩니다. 21. 위험에 관련 개념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1. 원인, 손해, 사고 2. 위태, 손해, 사고 3. 위태, 원인, 결과 4. 우연, 고해, 사고 정답은 2. 위태, 사고, 손해 21번 문제 해설입니다. 위험의 개념은 위태는 현실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사고는 위태의 결과입니다. 손해는 현실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22. 보험 가능 위험과 보험 불가능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 위험을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한다. 2. 순수 위험은 보험 인수가 불가능하다. 3. 투기 위험도 분류에 따라 보험 가능 위험에 포함된다. 4. 재산적 위험은 질병, 상해, 노령 등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위험을 말한다. 정답은 1. 보험기술상 인수가 가능한 순수 위험을 보험 가능 위험이라고 한다. 22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순수 위험은 보험 인수가 가능합니다. 3번은 투기 위험은 보험 불가능 위험입니다. 4번은 질병, 상해, 노령은 인적 위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3. 보험을 가입 대상에 따라 분류할 경우 잘못된 설명은 1. 도난보험은 재물에 관한 보험에 속한다. 2. 가입 대상에 따라 재물, 인신, 책임, 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자동차 보험은 재물과 책임에 관한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4.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도의적 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다. 정답은 4. 책임보험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도의적 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있다. 23번 문제 해설입니다. 책임보험은 도의적 배상 책임이 아닌 법률상 배상 책임입니다. 24.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행위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4.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된다. 정답은 3.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24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5. 다음 도로교통법상 내용이 틀린 것은 1. 시, 군 구도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일반 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3.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난폭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답은 3.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25번 문제 해설입니다. 75세 고령 운전자의 면허의 적성 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26. 다음 중 보험회사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다, 보험증권 교부 의무, 나, 손해방지 의무, 다, 고지 의무, 야, 청약의 납부 통지 의무 1. 다, 나, 2. 나, 다, 3. 다, 야, 4. 나, 야. 정답은 3. 다, 야. 26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는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보험증권 교부 의무, 청약의 납부 통지 의무, 승낙 전 담보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7. 손해방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계약 후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변경된 경우 발생되는 의무이다. 3. 사고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4.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50% 내에서 보상한다. 정답은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27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위험 변경과 증가의 사항은 통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3번은 손해방지 의무는 사고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은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8. 청약 철회와 취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청약 철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지만 계약 취소는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계약 취소 시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정답은 2.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8번 문제 해설입니다. 약관 설명 의무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 아닌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29.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통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에 적용된다. 3. 보험금 지급 시 예금자 보호제로에 의해 보장되는 5천만 원을 체감한다. 4.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은 1. 대통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은 법인계약 포함이 아닌 법인계약 지요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0. 완전 판매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단계별 설명 의무 중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3. 3대 기본 지키기는 청약서 등 자필 서명, 청약서 부본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이다. 4. 단계별 설명 의무 중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은 2. 단계별 설명 의무 중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31.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1. 보험계약자 본인 여부 2. 계약 체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 동의 여부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 피보험자 동의 여부 4.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자필 서명 여부 정답은 4.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 자필 서명 여부 31번 문제 해설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계약 해지 시 확인할 내용은 계약자의 본인 여부 확인과 계약 체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2.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 1.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4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답은 1.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2번 문제 해설입니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3. 보험회사는 정상적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다음 중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곳은 1. 금융결제원 2. 손해보험협회 3. 보험개발업 4.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정답은 1. 금융결제원 33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 정보 제공 기관은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34. 손해보험회사가 제3보험의 기본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1.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2. 위암 및 폐암으로 인한 사망
3.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손해. 4.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정답은 4.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34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과 2번은 질병 사망으로 특약이 가능합니다. 3번은 제3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5. 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 중 실손보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 2. 사망, 후유장애 담보가 대표적인 실손급 부형 담보임. 3. 실손보상을 적용하는 실손의료비 담보를 여러 건 체결 시에는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음. 4.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액만 보상. 정답은 4.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액만 보상. 35번 문제 해설입니다. 실손보상 방식은 실제 발생된 손해액만 보상하며 비례보상합니다. 36. 법률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해당하는 것은 1. 만 15세 미만자의 입원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2. 만 15세 미만자의 암진단비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3.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4.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보상하는 보험계약. 정답은 3. 만 15세 미만자의 상해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36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법상 사망담보 무효. 요건은 만 15세 미만자, 심신방역자, 심신상실자의 사망담보는 계약이 무효입니다. 37. 제3보험 중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1. 사망보험금. 2. 책임준비금. 3. 기납입 보험료. 4. 해지환급금. 정답은 2. 책임준비금. 37번 문제 해설입니다. 제3보험에서 보험 약관 외에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책임준비금으로 보상합니다. 38.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자 대위권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2.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시에는 개인 계약이든 단체 계약이든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은 2.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시에는 개인 계약이든 단체 계약이든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8번 문제 해설입니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39. 상해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할 수 없는 경우는 1. 사망담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보험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정답은 1. 사망담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과실.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손해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과실은 보상하지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40.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지급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사망보험금은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2. 사망보험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4. 사망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의 생존 확인 시 보험금을 회수한다. 정답은 1. 사망보험금은 1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40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이내에서 지급되며 특별한 한도 요건은 없습니다. 41.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기, 기억,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니은, 동일한 신체 부위에 장애 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디귿,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1. 기억, 니은, 2. 니은, 디귿, 3. 디귿, 1. 4. 기억, 1. 정답은 2. 니은, 디귿. 41번 문제 해설입니다. 기억 회복기는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회복기는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42. 상해보험의 상해통원 의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에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보기.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적인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리는 괄호 처방조제비는 처방 전 괄호를 한도로 보상한다. 1. 90회 90건 2. 90회 180건 3. 180회 180건 4. 180회 90건 정답은 1. 90회 90건 42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기간 만료 시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외래는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 전 90건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43.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5영업일 이내에 지급 2. 보험금 지급기의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3.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4. 보험금 지급기에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 정답은 1.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보험금은 5영업일 이내에 지급. 43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 보험금의 지급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보험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시내버스 2. 고속버스 3. 전세버스 4. 농어촌버스 정답은 3. 전세버스 44번 문제 해설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가 해당됩니다. 45.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질병보험은 급격, 우연사고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2. 상해보험은 신체 내재적 원인에 의한 신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3. 손해보험사의 경우 상해 사망보장은 특약으로만 운영 가능하다. 4.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보장의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로만 운영 가능하다. 4. 손해보험사의 경우 질병사망보장의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로만 운영 가능하다. 45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은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은 상해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합니다. 46. 질병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예방접종 비용 2. 건강검진 비용 3. 뇌의 선천 기형 4.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검사 비용 정답은 4.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검사 비용 46번 문제 해설입니다. 1. 2. 3번은 질병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설명입니다. 47. 실손의료보험 기본형과 세계 특약의 보상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통원은 회당 30만원, 연간 180회 이내로 보상한다. 2. 비급여 도수치료, 재외 충격파치료, 증식치료 특약은 2번. 통원 합산하여 연간 350만원, 연간 50회 이내로 보상한다. 3.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2번. 통원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연간 50회 이내로 보상한다. 4.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2번. 통원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이내, 연간 50회 이내로 보상한다. 정답은 3.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실손의료보험 특약은 2번. 통원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연간 50회 이내로 보상한다. 47번 문제 해설입니다. 특약 담보별 보상 한도는 특약 1은 연간 350만원 통원치료 50회, 특약 2는 연간 250만원 통원치료 50회, 특약 3은 연간 300만원 횟수 제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8.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로 맞는 것은 1. 의료비,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으로 구성된다. 2. 의료비, 상해임 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임 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와 상급병실 보장특약으로 구성된다. 3. 의료비,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보장 특약으로 구성된다. 4. 의료비, 상해임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임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 특약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3. 의료비,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 특약으로 구성된다. 48번 문제 해설입니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는 의료비,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두 개 특약인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암보장 개시 이후에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를 지급한다. 2. 암 입원 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의원에 입원 시 지급된다. 3. 요양 목적의 입원 시에는 암 입원 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 암 입원 급여금이 보상되지 않는다. 정답은 4. 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 암 입원 급여금이 보상되지 않는다. 49번 문제 해설입니다. 입원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 시에도 암 입원 급여금을 계속 보장받습니다. 50. 장기 간병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1. 노인 질병의 증가, 2. 보험 범죄의 증가, 3. 초고령 사회로 진입, 4. 노인 장기 간병 의료비 부담. 정답은 2. 보험 범죄의 증가. 50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 간병보험의 필요성은 평균 수명 연장, 초고령 사회로 급격한 진입, 노인 질병 증가에 따른 장기 간병 의료비 부담, 장기 간병에 대한 공백 발생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제2형 문제풀이였습니다. 작은 화면을 보며 생소한 보험 단어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KB 손해보험 안양지점은 국내 최초로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첫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힘찬 에너지 듬뿍 담아 안양 지점장 김정용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교재의 제작을 맡은 LC 최영구 인사드립니다. KB 안양지점을 통해 입문하였고 나이 50,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쉽게 관문을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 가족 중 민들레 효능으로 민들레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풀맛을 구수한 둥글레를 첨가하니 맛있어 자꾸 찾게 되는 민굴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병 관련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할 선물로 값싸고 희소가치 높아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식 포주머니는 직접 제작하여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민들레를 10분의 1 꺼내어 주머니에 담아 끓입니다. 1회 사용 후 냉동 보관하며 재탕도 진합니다. 용량은 총 2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격은 2만원입니다. 1만원 가격에 가벼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민들레와 둥글레를 함께 담아 편리합니다. 용량은 총 1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고객 선물용 민굴레차 주문은 010-6338-4100 안양지점 LC 최영구입니다. 정겹고 편안한 입문 자료와 고객 카톡 전송용 영상 홍보 자료를 꾸준하게 업로드하여 여러분 영업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